안녕하세요, 오덕후입니다. 어제 좀 쉬는 날이었고 오늘도 쉬는 날인데요. 오랜만에 어제 라이브를 한번 했었는데 어,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어색하긴 했었는데요. 나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남기려고 새벽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요 시간대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올려놨던 게시물 있잖아요. 이거를 좀 리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물 올리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워낙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바뀌니까 말이. 시세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안 찍게 되더라고요. 한두 번 좀 안 찍다 보니까 계속 안 찍게 되는데 이 게시물에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 투자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제 말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항상 영상을 2배로 돌려놓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게시물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바로 8초 전에 올렸던 내용인데 이게 두 번째 상승 트리거라고 올려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시장 구조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에 전면적으로 투입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법안이 마련이 되고 은행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홍보를 펼치면서 이 암호화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암호화폐 전체 뭐 비트코인이 대부분이겠죠. 시총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2년 전에 이제 ETF 승인이 났을 때만큼의 이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이 좀 침체돼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하락장 지금 거의 끝물인 것 같긴 한데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은 좀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게시물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어닝콜이 역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이런 어닝콜 같은 거에 좀 시선이 좀 쏠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존 투자자들은 당연히 봤을 테고 새로 유입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아이비트, 그다음에 MSTR, 그다음에 이제 비트 2배짜리 요런 상품들, 그다음에 비트 커버드 콜, 요런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파생 상품으로 2배, 저희가 하는 3배, 2배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에 투자하려면 이제 우선순위로 얘가 먼저 현물 ETF니까 얘가 먼저 눈에 들어올 거고, 좀 욕심이 저처럼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커버드 콜 쪽으로 가는데, 이 대부분 다 비트랑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아졌다. 20만 명이면은 극소수지만 뭐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은 좀 소수이지만 그래도 좀 관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대로 얘가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 가는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그런 약간 통찰력 같은 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마이클 셀러가 주로 대답을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MSTR에서 핵심 키워드는 STRC라는 이런 상품인데, 얘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을 싫어한다라는 거를 알고 간파한 상품인데요. 이제 비트의 수익률의 일부분은 MSTR이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금으로 이제 좀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이거의 파급 효과는 이제 아이폰 정도의 파급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변동성을 MSTR이 짊어지고 가겠다. 대신에 돈을 좀 투자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배당금 지급 이런 것들도 다 원활히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문제없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희석이나 이런 것들 또 다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다 답변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큼 얘네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게시물 보면은 이 3년 만에 이제 시즌 종료를 맞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2022년 이후로 다시 지금 2025년을 거쳐서 26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조금 실망 매물들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5만까지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좀 떨어질 것도 감안을 하고 버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6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 MSTR이 심각한 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 시장, 이런 시장의 그런 분위기, 이게 6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25년도 4월쯤에 나스닥 지수 있죠? 나스닥의 그 공포 지수가 3까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바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3 숫자에서 갑자기 또 갑자기 5나 7로 갑자기 바뀌면서 갑자기 10 이상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바닥은 4월 7일이었잖아요.
이 기점으로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비트만 중간에 떨어진 상황인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이때 3이라는 숫자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게시물은 70만 프랙탈인데 이게 현재 RSI가 뭐 18을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크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여기 꼭대기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18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때죠. 코로나 때인 것 같아요. 3월 달 그때 이후로 뭐 10배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10배를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 상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10배라고 하면은 70만이죠. 70만. 지금 한 7만 정도 하고 있으니까 뭐 60만에서 70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장 구조 법안하고 이제 은행들이 전면적으로 투입이 되면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또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요. 어쨌든 스트래티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싶다면 꼭 봐야 할 영상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스가 이제 최고인 이후로 제가 꼽은 이유가 비트가 오르면 일단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단순한 편이고요. 이제 비트를 많이 가져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마이클 세일러가 한 얘기가 되게 웃긴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가. 근데 이제 비트가 올라갈 뭐 나스닥처럼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죠. 이 회사 자체를. 이거 중간에 리아님의 그 채널 봤는데 이게 너무 겹쳐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처음에 막 구독한 채널들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투신님하고 뭐 코인본생님인데 이 코인본생님은 조금 약간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주는 편이고 이 투신님은 온리 비트코인을 DCA로 하시는 분이고 이 스트래티지 인사이트라는 분은 스트래티지 본주에 투자하는 분이죠. 이분은 테슬라 때부터 봤는데 좀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 샀다 팔았다 뭐 타점을 알려주는데 잘 맞지를 않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조금 잘 안 보는 채널이 됐고요. 스트래티지 금전님은 양매수로 위아래 발라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 전략이 지금으로는 아주 최적화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숏을 좀 일부 해칭 자산으로 들고 가면서 상승분도 들고 가고 그래서 양쪽으로 좀 퍼센테이지를 좀 줄여놓는 그런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본주에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해지 자산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숏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나. 어쨌든 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분도 같이 저랑 한 5월 달쯤에 같이 투자한 것 같은데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따라 하려면 이분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곰병호 TV 이분은 할아버지인데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에 꽂히셔서 M7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전향하신 분이고 원래는 정치적으로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하도 비트코인 이러니까 뭐 보게 됐는데 그냥 뭐 성경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구독하고 있길래 우연인 것 같아서 뭐 올려봤고요.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하는 내용인데 개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검색량이 갑자기 급등했다. 이런 의미고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검색량이 많은 건지 이제 앞으로 오를 걸 감안해서 검색량이 많은 건지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는 러셀 2000 지수와 이제 뭐 붕어빵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러셀 2000의 그 주가 흐름하고 이 비트코인이 뭔가 좀 닮지 않았냐라는 의견이에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러셀 2000이 지금 전고점을 뚫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비트코인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역헤드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급등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파로 다시 만들어지면 뭐 대부분 원하는 숫자가 20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까지는 가지 않나 이런 느낌이고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뭐 20만일 때 대충 MSTR이 몇 불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점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스가 원래는 20만일 때 한 1500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산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대 뭐 1000불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프리미엄을 좀 두세 배씩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이 내용은 비트코인이 아직도 자금 세탁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사기를 그러니까 사기 같다. 뭐 비트코인은 아직도 사기다라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만 이제 그 범죄에 좀 뭔가 연루가 있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분들만 비트코인을 이제 소유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가격이 0이 될 때까지 뭐 팔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결국은 이런 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많이 보이잖아요. 네이버 뭐 증권 이제 MSTR만 들어가도 이런 토론방에 사기라는 글들이 뭐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믿지 말라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린 알덴이라고 이분이 뭐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닝콜에도 초대가 돼서 이제 화면에 보였는데요. 얘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비트코인이 이 상황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달러가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로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달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중에 분명히 드러나겠죠. 이번에는 제 얘기인데 이제 위험성하고 변동성을 동일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하고 위험성하고 착각을 하면은 모든 이제 변동성 큰 자산들, 지금 비트코인, 엔비디아도 사실 변동성이 시총 1위지만 있는 편입니다. 애플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높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위험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다르다는 얘기죠. 엔비디아를 예를 봤을 때는 걔네들도 하루에 3%씩 오르고 5%씩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시총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동성이 죽질 않는 이런 자산인데요. 이 엔비디아 보고 위험하다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변동성은 위험한 거랑 좀 다르다. 이제 위험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우상향 하지 않고 거꾸로 가는 자산들 있잖아요. 숏을 친다거나 이걸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단타로 내가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숏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 이 변동성을 높은 자산들을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숏을 사는 게 더 위험한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자산들은 항상 수익률이 좋아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마존이나 애플보다는 확실히 수익률은 좋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걸 일부러 2배로 증폭시키고 3배로 증폭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아래로도 많이 빠지지만 위로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에서 익절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플러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이런 상품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제 QQQ처럼 올라가면은 그냥 이거는 게임 끝인데 이 개별 종목은 이제 순환매라는 것도 있고 개별 리스크 종목별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나스닥 이제 QQQ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STR이 이제 하락을 맞는 타이밍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멍청하게 느껴지고 좀 그렇게 저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올라갈 줄 알고 샀지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을 만약에 피할 수만 있었다면 좋지만 만약에 이걸 피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을 조금 갖고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실패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은 또 반복될 겁니다. 뭐 말 그대로 지금 제가 98%에서 상승을 해서 플러스가 됐지만 또 어느 순간에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이 꾸준히 있을 예정이고, 이거를 변동성이 있어야지만 이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이거를 조금 변동성이라는 걸 위험한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없고 좀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거를 이제 못 견디면은 이제 변동성이 없는 상품으로 가야겠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자산들, S&P 500이나 이런 것들 하루에 0.1%나 뭐 0.3% 올라가는 그런 자산들을 투자를 해야겠죠. 뭐 선택의 상황이니까 지금 결국에는 하락장일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락장일 때. 그다음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두세 배짜리를 안 산 거를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죠. 지금 하락장에 두세 배는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또 상승장에는 내가 왜 두세 배짜리를 안 샀을까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이런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좀 견디면은 원금 복구도 되고 익절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때 찍었던 게 67,000인데요. 지금 상황은 보면은 69,000까지 올라갔네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항상 얘기하는 ABC 패턴, 알면서 당하는 ABC죠.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1일 단위로도 이렇게 ABC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4848로 돈을 벌 생각조차를 못 하겠더라고요. 비트 전체 거래소 물량을 제가 이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로 캡처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막 하락하다가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거래소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대가 원래 230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케이스고, 결국에는 이 거래소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판 건 아니지만 274만 개 정도가 거래소, 전체 거래소, 미국 거, 뭐 한국 거, 뭐 다 포함해서 274개인데, 이거를 완전히 뭐 비트 맥시처럼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2,100만 개지만 잃어버린 것도 빼고 못 빼고 하다 보면 지금 거래 유통 물량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 274만 개보다 훨씬 거래량이 적을 수 있다. 실제로 유통되는 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팔면은 다 나오는 거고, 이분들이 안 팔면은 계속 씨가 말라가는 그런 형태죠. 씨가 계속 말라가기 때문에 비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구조상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엔 45도 각도로 올라갈 거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승하는 거를 만약에 봤잖아요. 지금은 또 하락장이지만 20만, 30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래소 물량이 오래 장기
오래도록 장기 투자한다고 또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체 거래소 보유량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항상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호화폐 최대 트리거인데 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폭풍이 불어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결국 인정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수요가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가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기관들은 이미 장외 거래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6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한 거는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위가 끝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숏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양이 최대 100%. 이거를 이제 숏을 2배로 치거나 3배로 치면은 더 많이 먹긴 하겠죠. 근데 그게 방향성이 저처럼 뭐 롱이지만 방향성이 안 맞으면 98% 맞듯이 숏도 분명히 방향이 안 맞으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숏이 그래도 롱을 이기는 분위기이긴 하잖아요. 지금 셀러가 얘기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결국에는 은행들은 당신에게 비트코인을 $10,000,000를 사라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의 임무는 지금 좀 99% 정도 할인 중이니까 빨리 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인드를 나중에 이제 $10,000,000 주고 비트코인을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진짜 완전 초기 단계 지금 1억도 비싸다라고 안 사잖아요. 근데 지금이 결국 싼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50년이 만약에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온 거 마냥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은 지금 사서 들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솔직히 한 뭐 60세 이후로는 진짜 누구 말대로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때 일을 하려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저도 솔직히 버린 5년이지만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비트를 모아가거나 MSTR을 모아가시면 된다. 이제 저처럼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요거는 MSTR의 전체적인 파동 카운팅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봤지만 이 파동 카운팅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 그냥 그대로 쏘는 줄 알았거든요. 낚이기 딱 좋은 피파 반등이죠. C가 얼만큼 떨어지냐라고 봤을 때 진짜 이거 엄청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올라간 거에 대비하면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 1파 기준으로 봤을 때 3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 이상 되돌려 놓은 상황이고요. 그럼 앞으로도 한 20배에서 30배 정도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대 지금 계산하는 게 이 그래프상 이게 높아 보이지만 1000불까지 10배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상 이 그래프를 축소를 하고 작게 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굴곡은 있을 수 있겠죠. 중간에 만 진짜 30% 40%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게 될 겁니다. 이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만 힘든 거죠. 항상 조정을 받으면.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하락폭이 아니면은 솔직히 한 50% 정도 빠졌다고 쳤을 때 한 레버리지 3배짜리가 한 80%나 그 정도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승을 계산을 하고 3배를 만약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정고점쯤에 도달했을 때는 무조건 원금을 빼셔야 되고요. 그냥 루틴이에요, 루틴. 돈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 딴 돈 갖고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그걸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냥 밀고 가면은 그거를 못 따더라도 다시 꼬라박아서 다시 0이 됐어도 원금을 미리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그런 각오로 투자를 하시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쇼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시장 구조 법안이라고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을 좀 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믿으면 안 되고 될 거를 감안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보다 왜 MSTR인 이유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비트코인의 수익률과 비트코인의 장점 같은 거를 다 가져가면서 이제 무한으로 DCA를 하는 상황이 이제 MSTR인데요. 비트코인보다 결국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고요. 이걸 이해를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MSTR에 투자를 하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솔직히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 비트코인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제 그나마 좀 변동성을 좀 줄인 상태. 비트코인에 그냥 투자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항상 콜드 월렛. 요게 갖고 있으려면 좀 과정이 좀 되게 복잡해요. 아시다시피 비트를 만약에 비트를 투자한다. 얘는 개인 지갑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개인 지갑은 이제 이 비밀키를 니모닉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12단어나 24개 단어로 사용해서 보관을 해요. 이거를 뭐 메탈에 새겨가지고 뭐 3-4개를 만들어서 장롱이나 뭐 자기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숨겨서 이거를 보관을 하는데 이 개인 지갑에 한 몇 억씩 들어가 있는 거죠. 뭐 3억, 4억씩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게 얘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얘를 잊어버리면 이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이걸 3개를 놨는데 다 까먹으면은 못 찾는 거죠. 아니면 뭐 다른 거랑 같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딸려 들어가서 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대로 통째로 날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웃긴 게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실수가 또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자금을 옮길 때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이제 개인 지갑끼리 옮길 때도 실수를 많이 해서 뭐 다른 데로 이체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 많은 돈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주식 형태로 사는 게 제일 낫다. 이거를 나중에 진짜 최악인 경우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걸 주식을 압수를 한다. 뭐 전쟁이 나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주식 형태가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TR을 사게 됐고 ETF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이제 MSTR은 장점이 명확합니다. MSTR은 이제 증폭 효과도 있고 이제 뭐 수수료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이 팔질 않으면은 운용 수수료라는 게 없어요. 운용 수수료 이제 ETF 관리할 때 나오는 그 운용 수수료가 없고요. 이제 IT는 운용 수수료가 있죠. 요게 0.25. 뭐 ETF S&P 500이나 나스닥 QQQ랑 동일한데 개인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업비트에 사서 개인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가 없는데 내가 직접 맡아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수료가 나오는 거죠. 뭐 연간 수수료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계산이고 얘는 증폭 효과도 있는데 운용 수수료가 없고 감가가 없어요. 감가 레버리지처럼 삭제되는 그런 감가가 없고 그냥 오르면 주식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IBIT 2배짜리는 감가가 있는 상황이고 고점을 회복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낫다. 다 비교해보고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얘가 시총 1위가 될 거라는 그런 가설 1위인데 시총 1위에 대한 가설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돈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 그 다음에 MSTR을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제가 돈을 이해하게 된 부분은 몇 년 전에 이미 이해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비트를 이해한 거는 얼마 안 됐지만 비트를 이해한 지가 한 작년부터니까 1년 조금 넘었네. 1년 조금 넘은 시간 동안 비트를 공부하면서 이제 MSTR까지 공부하게 된 거는 MSTR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별로 안 됐는데 결국에는 MSTR로 갔는데 이게 3배짜리인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아이고 그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모건이 이제 비트 상품을 이제 팔 거니까 TV에 나와가지고 비트가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현행 금융 시스템보다 낫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결국엔 이제 달러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 비트 중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트는 녹아내리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딩방 얘기 나왔었는데 리딩방이 뜨고 나서 진짜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의 시점이 정확한 것 같진 않지만 자기네들도 저점에 샀겠죠. 그러고 펌핑을 올린 겁니다. 이거 나스닥에서도 많이 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는 이런 식의 이벤트 형식으로 많이 리딩방이라고 하죠. 리딩방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에서도
한번 준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믿으세요. 우상향을 믿어야죠. 지금 6만까지 떨어지면서 이거를 다 청산한 모습이고요. 이 선물 레버리지 시장, 이거를 지금 다 청산시키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리꽂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이 선물 시장도 이해를 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이거를 제가 선물 시장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AYE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정확한 걸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선물 시장도 이 현물하고 비슷해요. 요즘은 이 선물의 방향에 따라서 현물이 움직인다. 위아래로.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워낙 여기에 유동성이 몰려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선물이 내리꽂는다. 그러면 이 현물도 떨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선물에 따라서 현물이 움직인다. 이 선행지표고 이 후행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돈이 유동성이 몰리면은 갑자기 이게 뒤집히는 거죠. 요게 선행지표가 되고 이게 후행지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가로 막 유동칠 때 얘네들이 다 털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는 선행지표로도 활용이 되지만 어떨 때는 후행지표로 활용이 되면서 선물이 위아래로 다 털리는 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이 만약에 그래프가 있으면은 막 유동성이라는 게 막 있어요. 막 레버리지래요. 이게 막 이만큼씩 있대.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이건데 얘네들은 왜 갖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왜 갖고 있나라고 제가 봤는데요. 얘가 움직일 때 여기서 체결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체결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산이 안 되고 올라가다가 얘네들이 청산되면 여기한테 돈을 주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꼬꾸라져서 청산이 되면은 여기 있는 돈이 여기로 간다고 합니다. 이 숏 애들이. 그리고 선물 그 증거금으로 만약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 금액 단위가 틀려서. 그래서 증거금으로 이 CME에서 좀 증거금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물 시장 구조인데요. 저희랑 똑같아요. 만약에 주식이 지금 MSTR로 계산했을 때 뭐 110에 바닥에서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상승을 했어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청산이 여기까지 이제 내리꽂으면은 청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단위가 뭐 100배, 50배, 뭐 이렇게 10배 이렇게 있는 분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숏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막 내려와서 청산될 것 같다 그러면은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시장에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결국엔 홀짝 게임인데 많이 먹는 분들은 여기서 억만장자가 막 나오겠죠. 그래서 현물보다는 이제 지금처럼 레버리지 써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제 배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바닥에서 사서 그냥 쭉 들고 가다가 청산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갈 때 조금만 먹고 뺐겠죠. 안 뺀 분들이 다 청산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트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오늘이었다. 이게 이렇게 쏠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는 전형적인 개미 털기. 네. 여기서 대부분은 반등하네 이러다가 이렇게 가려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오늘 어제죠. 어제 장에 26%는 사상 네 번째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입 이후로 닷컴 버블 때는 더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도입 이후로는 네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저점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진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제 V자 반등이 안 될 것 같지만 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이 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오면은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스닥이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지금 잡아먹었잖아요. 4월 7일 날 7일? 8일, 9일 9일 날 잡아먹으면서 이게 상승으로 흘러갔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개부를 띄운 다음에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졌다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분위기상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오파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멀티플은 62,000달러에서 200일 이동 편순보다 1.5 표준편차 아래에 있다. 지금 여기까지 떨어온 상황인데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때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냐. 코로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22년도 여기가 26년도. 근데 이제 이때는 좀 지지부진하게 떨어졌는데 이때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랑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랑은 다른 이때 금리 인하를 빡빡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유동성이 풀리는 이 시기에 올라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다가 이때부터 빡 떴잖아요. 이때 우리도 조금의 수렴 기간을 거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기 때문에 너무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적절한 돈으로 물을 타가면서 이게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붕괴됐던 시기인데 이거를 다 겪은 사람은 없었겠죠. 이때 투자해가지고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배로 투자해서 힘든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 이걸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버틸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3배로 많이 이런 거를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좀 무덤덤하지 않았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을 살 경우에 배수 레버리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되게 시시하게 느껴지고 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는 꼭 레버리지 투자를 한번 겪고 나서 하는 게 전략상 맞다. 제 생각으로는. 워낙 폭락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극한까지 떨어졌던 거를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련은 이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매 분기마다 비트코인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스가 100만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이 수익률이 기가 막히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만하고 100만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급격하게 이제 복리도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하락전 끝이라는 이런 또 설문에서 그나마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이 롱에 배팅 하시는 분들이 52%, 데드캣 바운스 다시 떨어진다는 사람이 이제 반반인데 그만큼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이 거래량을 제가 일부러 보여준 게 사상 최고입니다. 아이비트 사상 상장 이래로 사상 최고입니다.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이게 떨어진 물량이든 산 물량이든 다 합친 물량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 폭락해서 다 떨궈 놨는데 사람들이 주워간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때 결국엔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지만 마감이 역사상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고요. 이건 금 차트인데요. 금이 이제 꼭지, 항상 우리는 꼭지를 직감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 하면서도 올라갔어요. 자, 그래도 막 올라갔다가 이때 꼭지인지 알고 올라갔는데 또 떨어졌다가 또 관심이 좀 식어든 듯 하면서 신고가를 찍으니까 이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락 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점 신호다. 이 엄청난 거래량은 고점 신호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은차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쭉 지지부진했지만 한 번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은차트가 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데 이 그거예요. 이거는 비트고 얘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얘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이 옛날에 마스 11월 작년이죠. 재작년 24년도 11월 고점 찍을 때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이 이런 패턴입니다. 이 거래량에 숨겨진 비밀은 보면 아시다시피 고점이고요. 저점에서 터졌다는 얘기, 이게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하죠. 찰스 수업까지 이제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증권사나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러고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사는데 이런 거 하겠어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셀러가 또 바닥 얘기를 하면서 50만까지 간다. 그리고 2026년에 슈퍼사이클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빨간색 마이너스 이것도 결국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쭉 갔다라고 치면은 이거 하락장이라고 보는 거죠. 하락장이 길게 갔는데 이제 보통 19년도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락장 가고 나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고 나서
다음 달부터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올해 이번 달에는 또 물 건너간 것 같고 3월부터 좀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뭐 이 마스나 이제 비트가 이제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는 시기가 오면은 이런 그래프들을 뭐 수없이 보게 되겠죠. 저희는 5개월 동안 떨어지는 그래프만 봤는데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게 될 겁니다. 곧 있으면. 개인회생 갑자기 네이버 열었는데 200만 원 남아있을 때 이런 게 뜹니다. 슬픕니다. 이게 이렇게 하루 만에 급격하게 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패닉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뭐 다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좌 상황이 좀 암울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고요. 손절은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물을 타야 되는 상황이고 어디서 돈이라도 좀 끌고 와가지고 물을 타면은 기가 막히게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텐데 지금 어쨌든 물을 타야 되는 시기나 뭐 새로 진입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들도 생각보다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댓글 한번 좀 보면은 맨날 남기는 분들만 남기시지만 배롱나무님만이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X에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이쁜 것들은 저장해 놓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눌 때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MST3에 대한 이런 종가 시간이 달라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 이거 처음에 고민이 많이 되죠. 이거 3배 같지 않은데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근데 맞더라고요. 종가 시간이 다를 뿐이고요. 처음 이거를 저점이 만나는 시간이 미국장 프리장이 개정이 되면서 리셋이 되면서 그때 한번 영국장하고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요즘은 썸머타임 적용이 안 돼서 6시에 만나죠. 6시에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 MST3의 퍼센테이지랑 MSTR의 퍼센테이지랑 비교해 보시면 뭐 만약에 저점부터 20% 올랐다. MSTR이. 그럼 MST3은 60% 이상 복리가 적용이 돼서 한 70%나 80% 정도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게 MST3입니다. 그때 만납니다. 6시에. 제가 이 시간대 항상 활동을 합니다. 쿠팡에 다니기 때문에 새벽에 일을 하는 근무조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로켓 프레시백 하는 거를
물류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물류센터 관리직에 있는데 그 상품을 포장해서 중간에 오면 서브 허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요. 근무한 지는 좀 됐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사진을 이제 찍는 사진 작가였다가 코로나로 망해가지고 이제 전환한 케이스인데 중간에 몇 번 더 이직을 하면서 쿠팡에서 자리를 잡게 된 케이스죠. 알바로 쿠팡에서 시작을 했다가 직원으로 가는 그런 루틴을 밟고 있었고요. 생각보다 돈을 벌려고 하면은 되더라고요. 원래 노동 강도가 좀 심한데 또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급전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쿠팡에서 하루 정도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 주식 물타기에는 쿠팡만 한 게 없어요. 그래도 CJ나 롯데 이런 택배 회사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쿠팡이.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렸어요. MST3은 병합이 안 된 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목소리 들려주시니 상승하네요. 앞으로도 방송 자주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려고 또 영상 하나 남겼는데요. 이게 자주는 못하고 쉬는 날이라 좀 한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힘을 좀 다시 내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 하도 하락을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또 상승의 기운을 좀 받아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제 대부분 이제 송이버섯 회장님도 많이 글을 남겨주시는 분이네요. 까꿍님도 많이 보이고요. 아침마다 폰 보기가 좀 무섭죠.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MSTR은 꽃배기로 떨어지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MST3이 장이 연동이 안 돼가지고 MSTU는 바로바로 그 퍼센테이지가 보이는데 좀 덜하긴 하죠. 구미다연님 끝도 없네요. 탑승하려 하면 지금인 막차 타이밍 재려고 찐반인가 고민하는 순간 20만 달. 이거 맞는 것 같아. 하락 때도 똑같거든요. 이거 하락인가 조정인가 고민하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이거 반등할 것 같은데 하다가 또 떨어져 있고. 똑같아요. 이 올라탈 때도 맞는 것 같아. 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상승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뭐 올라가면 거의 20만 달러가 눈 떠보면 20만 달러인 거죠.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예, MK 홍님도 옛날 오래전에 오픈도어 때부터 보던 분인데 비트코인을 같이 공부를 했나봐요. 저랑 이제 오픈도어 같이 보고 있다가 비트코인 맞습니다.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해봐도 난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보다 난 것 같아요. 그냥 CEO 없는 게 속 편합니다. 다른 연도보다 폭락률은 낮네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기관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떨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목님은 아직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비트 믿으세요. 비트 믿으면 됩니다. 비트를 그냥 쳐맞아도 비트가 오르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비트가 천만 달러로
천만 원? 1억에서 1,000만 원으로 떨어져도 믿어야 됩니다. 그때 더 매집하면 되잖아요. 처음 손절부터 머뭇거리던 그때로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은데 물컵이 이미 엎어졌습니다. 이제 물을 타야 돼요. 김종민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 아주 많이 오를 거라는 말씀. 이거 맞는 얘기. 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완벽한 파동이고요. MST3보다는 MSTR을 사줬어야 되는데 딸한테는 그냥 비트를 사준다거나 이 속편한데 그래도 만약에 우상향 한다면 저는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시면 되죠. 지금 솔직히 푼돈이죠. 지금 500원짜리로 쳤을 때 2,000주 정도로 계산하면은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조금 안 되겠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MST3 장기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100억 됩니다. 100억. 미장 매도에 MST3 매수 안 됐던 게 신의 한 수. 이게 왔다 갔다가 잘 안 되죠. 네, 방법 알려줬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이제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MST3의 그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한 MSTU 이게 훨씬 더 거래량도 빠르고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MST3보다는 MSTU로 단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복리비트님은 나의 포트폴리오가 MSTR 100%. 대박입니다. 부럽습니다. 계좌 살아나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리아님, 저도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원금이 복구가 된다면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주 열심히.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죽다 살아났으니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기운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빨리 살려놔야겠습니다. 이제 오르는 것 좋다만 어제 잡은 지인이 너무 부럽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저도 맨날 이런 생각했었어.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어제 물 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얼마나 오래 버텨서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3배짜리라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시점부터는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 시기가 1억이더라고요. 1억. 그래서 제가 1억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1억부터는 이 3배짜리가 엄청 빨리 증가를 시키는데 조금만 올라도 지금 오히려 200만 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1억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사실 원금 복구 때부터가 게임이 시작인데 그만큼 또 기다릴 수 있느냐가 문제죠. 어쨌든 지금 MST3에 1억을 넣는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10억 20억 갑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이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사시면 돼요. 근데 단지 MST3의 청산 가능성과 아직 하락장이 안 끝났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 때문에 1억 넣는 사람이 없겠죠. 그 현실입니다. 1억을 이 시점에, 이 저점에서 넣는 사람이 1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넣고서 2억 될 때 뺀다거나 2배 정도 됐을 때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떨어진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10억이 금방 됩니다. 지금 1억 넣으면은 재평단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불이 되지도 않았는데 한 5불만 돼도 5불이 뭡니까? 한 4불만 돼도 금방 10억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런 다음에 모든 돈을 빼내고 남은 한 1억 정도만 그냥 쭉 가시면 되고 나머지 9억을 빼낸 다음에 비트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냥 쭉 들고 가면 되는데 20년.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81년생인데 대부분 저보다 어리면은 무조건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저보다 비슷하거나 그런 분들은 한 10년 정도만 들고 가면 되고 다들 상황에 따라서 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이 3배짜리 들고 가기 저는 최고의 상황인데요. 근데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죠. 아이러니합니다. 58,000불 보고 있었는데 월 10만원씩 적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월로 만약에 여유 자금이 10만원 밖에 안 생겨서 1년에 120만원을 저축할 수 있어요.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폭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더 빠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버티면은 다시 원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쫄리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쫄린 거지 이게 안 오를 거라고 해서 쫄리지는 않습니다. 각자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여윳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MSTU라도 사세요. MST3이 불안하시면 MSTU를 사서 10배 드시면 됩니다. 10배.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제가 맞으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다들 부자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미리부터 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뒤늦게 진입하셔서 비트를 알아가고 MSTR을 알아가는 분들이 있었으면 하고요. 지금 진짜 다 레버리지도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비트를 사거나 지금 그냥 MSTR 본주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일 싼 가격이에요. 지금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매번 올려주시는 분들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항상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즐거운 주말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